한옥, 그거를 지은 그 건축업자이면서 독립운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그 기농 정세건이라고 하는 고성분인데, 그분도 다 그 시절 친구, 또 조선일보를 같이 했던 신서구, 그다음에 누구죠, 문일평, 이런 분들 다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20살에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 유학 가서 돌아와서 여러 가지 독립운동의 징추를 이루고 해방되는 시기까지 함께 활동들을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유학을 하시고 원래 중국에 가서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중국으로 이렇게 답사를 가요. 한 20일 동안. 가서 보니까 너무나 상황들이 어려웠습니다. 그 독립운동 하시는 그 상황이. 그래서 자기는 그냥 한국에 남아서, 국내에 남아서 민족을 각성시키겠다 해가지고 돌아와서 평생은 이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시죠. 그래서 돌아오셔가지고는 처음에 자기 친구였던 인천 김성수가 학생했던 중앙학교라고 하는, 지금 중앙고등학교죠. 중앙고등학교 이제 교감입니다. 교감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게 첫 직업이에요. 교사였죠, 처음에 교감이니까. 거기서 가르친 제자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나중에 독립운동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 약산 김원봉. 그분이 제자입니다. 김원봉. 그 다음에 그 빼앗긴 데에도 고문원가를 쓴 대구의 이상화 씨도 제자예요. 그 다음에 또 국가학자였던 이희승. 그런 분들이 다 그때 했는데, 그때 이제 보통 좀 일본 거기 조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발급되는 바람에 쫓겨나요. 쫓겨나서 잠깐 YMCA 간사로 다시, 모교였던 간사로 잠깐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낙향합니다. 1917년에 동해 낙향해서 19년까지 여기서 있어요. 이따가 19년 3월 달에 3.1운동이 일어날 때는 이제 참여하지 않죠. 여기서는 이제 이분은 좀 약간 감시 인물이니까, 지역에서 유학 갔다 왔으니까 젊은 나이지만 20살, 21 이제 중반 되는 나이. 그래서 이다가 서울 올라가가지고 대한민국 청년예교단이라고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그 시기에 이분이 대한민국 청년예교단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감옥을 가죠. 그때 김마리아 이런 분들이 같이 감옥을 갑니다. 그리고 3년 대구에서 그걸 치르고 나와서 있다가 24년도부터 시대일보라고 하는, 그때부터 언론 활동을 주로 해요. 시대일보에 이제 들어가서 기자를 하다가 시대일보가 또 그 도청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 그 문제로 이분이 갈등이 돼가지고 9월 달에 한 3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9월 달에 조선일보에 주필로 입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취재하는 이런 기자가 아니라 그냥 주로 글 쓰는 일이에요. 주필이니까. 원래 주필은 이제 기자로서 마지막 큰 영광인데 이번엔 들어갈 때도 주필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언론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는데 27년도에 신간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신간회에 참여한 정도가 아니라 신간회를 조직할 때 주요 인물이 이제 흥명이하고 안재용인데, 흥명이는 이제 나중에 월북을 하죠. 북한으로 넘어가고, 안재용은 북한으로 이제 끌려가고 납북되고, 어쨌든 신간회도 만드시고, 그러면서 신간에 또 글 쓰다가 감옥 가는 거, 만주의 동포들 돕는 문제, 군관학교 사건, 마지막에 조선학교까지 해서 9번 정도 감옥을 갑니다. 감옥에 있던 기간이 7년 3개월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사 가운데 가장 감옥에 많이 감옥 갔던 사람이에요. 국내에 있었으니까 맨날 그냥 감옥 가는 게 일이고요. 국내에서 뭔 일만 생기면 잡아가고 그래도 했으니까 이분을. 그래서 그랬던 분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사에서는 굉장히 국내 독립운동에서 굉장히 핵심적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안재홍은 최남선, 이광수, 흥명이, 그다음에 우리 국학자였던 정인보, 이제 안재홍 5분을 우리 20세기 한국 지성사에서 석학이라고 하거든요. 다 친했던 사람들이에요. 5명이. 근데 흥명이는 이제 월북을 하고, 이광수하고 최남선은 이제 친일을 하잖아요. 최남선 동생이 안재홍 선생님 친구니까 자기 형 친구죠. 형이죠, 형. 자기는 동생이 아니 친구의 형이죠. 이광수하고는 친했고, 흥명이가 나이가 2살 많았으니까. 그랬던 분들인데 그런 시기에 좀 저기 했었고, 이분이 이제 언론인을 하면서 쭉 직업적으로는 언론인입니다. 조선일보 주필, 부사장, 사장 하면서 또 여러 가지에 관여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신문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낙향하시면서 30년대 이후에는 이제 이곳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국학, 거기에서 정인보와 함께 이곳에서 이분 이제 집이 여기 저 앞에 보면 산이 하나 있는데요. 미군 부대에 지금 탄약고가 있습니다. 저거 이전을 할 계획인데 거기 올라가면은 이순신 장군 묘소가 있는 영인산이 보여요. 그래서 항상 이분이 존경했던 사람이 둘인데 하나는 이순신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널리 알린 사람이에요. 일제시대 때 이순신 장군 답사도 많이 다니고 글도 쓰고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널리 알리는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원래 남양주가 고향이신데 이분의 이제 그 글이
이게 붓으로 써있던 이제 책이니까 이게 자꾸 분질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손자랑 같이 상의해서 정인보 선생이랑 안재홍 선생이 같이 이거를 활자화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다 분실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34년부터 이 장소에서 정인보 선생은 서울에 계속했죠. 그때 서울 역할을 나눠가지고 38년도까지 4년 동안 다산 정약용 선생의 책을 다 발간을 해요. 일제시대의 가장 큰 일제시대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아마 가장 큰 출판사였을 거예요. 그 당시 또 10만 원이 들어갔다니까. 거기 우리 조선일보에 이분이 10,000원을 냈는데 물론 출판비는 이분이 낸 게 아니라 일단 그 권태희라는 분이 했지만 그 작업을 둘이 같이 해서 뭐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풀지는 않지만 번역은 안 되거든요. 그걸 이렇게 점을 찍어서 방점을 찍어서 읽을 수 있게 해서 띄어쓰기다 해가지고 그거를 만듭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조선학 운동이라 그래요. 역사책에서는 지금 학생들은 되고 있어요. 예, 안재홍하고 그 정인부가 했던 작업을요. 예, 그리고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분이 고대사 연구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책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 당군 연구의 기본 틀을 제시한 분이 안재홍이에요. 예. 당군에 본인이 당군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국내 답사도 많이 다니시고요. 뭐 여기 가까운 1916년도 5월달에 그 중앙학교 다닐 때부터 갔던 답사지가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만이산에 가셔서 글을 남기거든요. 그 이후에 27년, 26년도에는 또 상해도 구월산에 가시고 이미 대종교 신자로 그때 바뀌셨죠. 일본 유학하고 돌아와서 중앙학교 시절에 이제 자기 그 중앙학교 교장이었던 유군이라는 분이 있는데 용인분 그분이 이제 대종교 신자거든요. 그리고 화성 사람 그 김교훈이라는 분이 대종교 2대 교주거든요. 그 초대 누구죠? 그 나철 선생 그 다음 2대 예,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미 대종교 쪽으로 이제 저기 하시면서 뭐 정인보 선생도 대종교, 김자진 뭐 아시겠지만 우리 뭐 조서왕에 친했던 분들이 다 대종교 출신들입니다. 예, 그래서 뭐 9월산, 30년도에는 또 백두산, 29년도에는 무등산, 30년도에는 백두산 이렇게 다니면서 당군에 대한 이력들을 많이 알리기도 하고 본인이 찾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네, 글도 다 남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시면서 어쨌든 여기서 고대사 연구도 이제 하시면서 고조선에 대한 것들,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것들 연구해갖고 본인이 책정입니다. 조선 상고사감이라는 책이 지금은 이제 전역 때 부생한테 드렸었는데 그걸 집필한 것이 사실 장소가 여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양반이 34년부터 8년도까지인데 그때 보면은 감옥에 또 32년도 감옥도 가요. 그러니까 그거 언제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작업들을 그 와중에 얼마나 집중해서 했으면 보통 사람들은 평상시에 해도 못할 것들인데 이 두 분은 워낙 산학에 뛰어나니까 두 사람이 이걸 나눠가지고 엄청난 양입니다. 예. 그래서 2012년도에 다산 이제 200년을 맞이해가지고 다시 책을 37권으로 다시 또 책을 냈어요. 다산 학회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하고 나서 그 다산 그 나주정치 그 후손들이 안재홍 선생이랑 그 정인보 선생 집안에다가 상을 줬습니다. 예, 고맙다고. 자기 할아버지 책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책을 내주는 바람에 다산이 그렇게 널리 알려진 게 된 건 아니에요.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것을 한 조선학 운동의 산실이기도 하는 게 이 사랑체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은 아내가 좀 지저분하긴 한데. 예. 그렇게 이제 하시고요. 해방 후가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정치를 하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래서 45년 8월 16일 날 공식적으로 그 국내에 남아있던 지도자를 대표해서 해방 연설을 하신 분이 안재홍 선생입니다. 45년 8월 16일 날 오후 3시에 그 동성방송을 통해가지고 우리 민족 지도자가 나가서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 사실은. 해방된 날은 아무도 몰라, 해방된지. 다음날 알게 됐습니다. 오전 10시에 건준이 만들어져서 여운용 선생이 건준 위원장, 안재홍이 부위원장 해가지고 오전에 서울에서 이제 신문학계에서 대중연설을 하고 오후 3시에 KBS 동성방송에서 나가가지고 연설을 하면서 이제 해방이 되게 된 거고. 근데 해방 연설을 이렇게 들어보면 전에 한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인가 일본에서 그 당시 해방됐을 때 한국에 있었던 분이 그 연설을 들었는데 그 연설하는 사람이 이분이라는 걸 와서 알고 놀래더라고요. 그 연설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일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절대 일본으로 돌아가면 일본이 해야만 안 된다. 일본이 나쁜 짓을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이웃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해서 절대 그런 살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하는 바람에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일본 돌아갈 때 안전을 많이 받았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본인이 막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 그때 되게 고마웠다. 되게 무서웠었는데. 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주로 이분이 이제 해방 후에는 한성일보라는 신문사 사장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좌우합작이라 그래요. 이건 중도파라 그래요. 중도파. 그러니까 그 당시 이렇게 보면 우파에는 이제 제일 오른쪽에 이승만 대통령이 계신 거고 나중에 그 옆에는 김구,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 안재홍이나 조소왕이나 뭐 이런 분들입니다. 그 왼쪽에는 영웅형, 제일 그 옆에는 김원봉 이런 분, 제일 왼쪽에는 이제 김일성이 있었던 거죠 상황이. 그 속에서 이분은 중도파라 그래요. 김규식, 조소왕, 영웅형, 안재홍을 중도파 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좀 남북이 어떻게 되든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했는데 결국은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민정장관을 이제 맡게 돼요. 미군정청에 남한을 미군이 접수했으니까 거기에서 뭔가 그걸 통일되더라도 좀 남한만이라도 뭘 하자 해가지고 미군정청에 민정장관을 한 2년 반 하시면서 정부수를 할 때까지 계셨죠. 48년 8월 15일까지 이분이 장관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식 나라를 이제 맡아서 초대를 맡게 되고 그 뒤에는 다시 언론인도 하시고 그 다음에 50년도에 여기서 국회의원에 이제 출마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누구죠? 그 안중근 의사 같은 집안이거든요. 이번 손흥안 씨의 참판공파 같은 안중근 의사 같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조카였던 그 따님이었던 분과 안미생이라는 분이 와서 유세도 하시고 해가지고 어쨌든 한 80% 지지를 얻어서 2대 국회의원에 당선돼가지고 6월 21일 날 국회가 개원됩니다. 6월 21일 날 그해 50년도. 2월 25일 날 이제 전쟁이 나면서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요. 국회의원들한테 서울에.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때 잡혀가죠.